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며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클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이곳으로 이적하면서 국내 팬들의 관심도는 더욱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환상의 공격진이라고 칭송받던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트리오 중 리오넬 메시가 먼저 미국 리그로 떠났고 이제 남아있던 네이마르까지 사우디의 알힐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음바페와 네이마르 간에 심각한 불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두 선수는 이 정도까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일까요? 둘의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간혹 뉴스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앙금의 히스토리를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음바페와 네이마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머릿속의 상상만이 아닌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보도되었던 기사들, 그리고 당시 무성했던 소식들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렇기에 영상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파국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여름 두 명의 축구 스타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으로 오게 됩니다. 한 명은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며 새로운 월드 스타로 올라서고 있었던 킬리안 음바페. 그는 현재까지도 역대 2위의 이적료인 1억 8천만 유로를 발생시키며 AS 모나코에서 파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월드 클래스이자 슈퍼스타였던 네이마르 역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1위 이적료인 무려 2억 2,200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발생시키며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이적해왔죠. 이것은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 우승을 넘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해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선수가 함께 뛴 첫 시즌에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어렸던 음바페보다는 커리어와 인지도에서 더 우위에 있었던 네이마르가 팀의 중심으로서 보다 비중 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음바페는 리그왕에서 총 13골 7개의 도움을 올렸지만 네이마르는 그보다 많은 19골 13개의 도움을 올렸고 무엇보다 음바페는 그 시즌에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지만 네이마르는 4번이나 페널티킥을 차며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페널티킥을 누가 찾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렇게 메인이 네이마르, 그보다 한 걸음 뒤에 있었던 음바페의 구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20살이었던 음바페가 브라질의 네이마르조차 해내지 못했던 월드컵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축구계의 전설인 펠레는 음바페를 가리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언사를 하며 킬리안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팀 내에서의 기류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팀의 중심이 네이마르가 아니라 점차 음바페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음바페가 리그왕에서 전 시즌의 3배에 가까운 33골을 넣고 9개의 어시를 하는 동안 네이마르는 부상으로만 무려 18경기 결장, 징계로 2경기 결장, 시즌 38경기에서 총 20경기에 빠지며 15골 8도움에 그치고 맙니다. 적은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리그왕이 타 클럽들에 비해 독보적인 팀이라는 것과 월드컵 우승으로 상종가를 치던 음바페의 급부상에 비하면 당시 네이마르라는 선수에게는 아쉬운 성적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네이마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마르는 이전 클럽에서 리오넬 메시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항상 메시에게 가려져 2인자의 역할까지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파리에 와서 두 번째 시즌 만에 음바페에게 밀리며 다시 2인자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감정이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또 이해도 됩니다. 게다가 음바페는 프랑스 국가대표이다 보니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며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 팀 내에서의 인기가 더욱 치솟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은바페가 득점을 할 때마다 모든 미디어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러자 은바페는 슈팅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반면 패스 횟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17-18 시즌의 경기당 슈팅 수는 2.9회였으나 월드컵 우승 직후 시즌이었던 18-19 시즌의 경기당 슈팅 수는 4.3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부상 등의 이유로 커리어에 아무런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는 당시 은바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17-18 시즌 경기당 슈팅수 4.5회에서 18-19 시즌에는 오히려 줄어든 3.2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쯤 네이마르가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바페는 자신이 잘 나가자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네이마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둘의 사이는 회복이 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9-20 시즌 네이마르 은바페 듀오는 최고의 시즌을 만들며 파리 생제르맹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유럽 챔피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협력했고 뛰어난 플레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미넨에게 패하며 우승컵을 드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이어 챔스에서 우승에 실패하자 파리 생제르맹은 2세계 축구계의 신인 리오넬 메시까지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은바페 입장에서는 그 영입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파리의 넘버원인데 메시가 오는 것은 분명 본인의 입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PSG 팬들은 메시가 파리에 오자 길거리에서 미친듯이 환영하며 열광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은바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메시의 파리 도착이 결국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관계 균열에 결정타를 가져온 것 같다는 분석들입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의 동료였던 메시와의 친분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반대로 은바페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들이 점차 들려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식에 따르면 이때부터 네이마르는 대부분의 훈련을 은바페가 아닌 메시랑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즌이 끝나자 은바페의 그 유명했던 이적 사가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킬리안은 파리 구단에게 자신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적을 막기 위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까지도 은바페의 설득에 나선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결국에는 팀에 남게 되었는데요. 이런 은바페를 잡기 위해 파리는 가히 상상치도 못했던 권한을 한 선수에게 부여합니다. 그것은 은바페가 감독과 단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최고 연봉을 수령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계약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한 충성 보너스 조항도 들어갔죠. 심지어 클럽 정책까지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랑스 국적의 선수들을 영입할 것을 구단에 요구한 것과 추후에 발생할 이번 사건, 네이마르 방출까지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페널티킥 시 은바페가 전담 키커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의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실권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돌아가는 클럽의 상황에 대해서 메시나 네이마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까요? 두 명 모두 최정상급 스타인데 구단이 자신들보다 어린 한 명의 선수에게 휘둘리니 기분이 아무렇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구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올린 한 네이마르 팬의 SNS 포스팅에 네이마르가 직접 좋아요를 눌러 본인이 이 상황에 불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22년 여름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문제의 훈련 장면입니다. 두 선수가 손을 잡고 서로 당기는 훈련인데 은바페가 앞에 있던 네이마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네이마르가 외면하는 모양새죠. 그러자 코치가 급하게 와 은바페의 손을 잡아주고 그 순간 바로 직후 메시가 나타나며 네이마르와 손을 잡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동영상은 네이마르가 은바페를 무시했다는 제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전 세계 축구 미디어는 같은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은바페는 네이마르가 파리를 떠나길 바란다.
당시 로망 몰리나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서 구단을 향한 은바페의 요청에 대해 메시가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은바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고 이것이 은바페와 메시까지도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그해 여름에 있었던 일본으로의 프리시즌에서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갈티에 감독과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참석했는데 무언가를 시사하듯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서로 반대쪽에 앉았고 중앙에 있던 메시의 의자 위치가 네이마르와 더 가까운 반대로 은바페와는 더 먼 위치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메시와 네이마르 두 사람은 농담과 함께 스킨십을 가져갔지만 왠지 은바페는 소외된 모습이었죠. 물론 이것도 확대 해석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시작된 리그왕 2라운드에서 그들의 불화설이 다시 불붙게 됩니다. 뇌전근 부상에서 돌아와 몽펠리에 경기에 나선 은바페는 23분경에 페널티킥을 차게 되었는데 키퍼 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43분경에 상대 핸드볼로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얻게 되죠. 이때 은바페가 메시를 어깨로 밀고 네이마르에게 다가가 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네이마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을 본 팬들 중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은바페가 메시하고는 그냥 어깨가 스친 거고 네이마르와 페널티킥을 가지고 실랑이를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순순히 양보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실인지 해당 영상으로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기를 통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네이마르는 확실히 은바페보다 메시와 더 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페널티킥을 넣고 네이마르는 메시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지만 은바페와는 하이파이브만 나눕니다. 분명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 말고도 쿨링 브레이크 타임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은바페의 사진도 화제가 됐었죠.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은바페가 홀로 고립되었다라고 보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와 메시가 확실히 더 친해 보인다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은바페는 이날 무언가 짜증이 났는지 역습 상황에서 비티냐가 패스를 하지 않자 스프린트를 포기하고 화를 내며 터치라인을 향해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티냐는 결국 메시에게 패스를 했죠. 그 이후 은바페는 69분경에 득점에 성공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기 이후 각종 언론사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라커룸에서 은바페와 네이마르 간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갈티에 감독은 다음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팅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외에도 다른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은바페의 득점 상황에서 패스를 해주지 않자 다시 한번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패스를 안 준다며 네이마르를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은바페는 욕설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죠. 당시에는 이 해명에 대해 납득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현재 벌어진 상황을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은바페와 네이마르 간의 사이는 점차 더 안 좋아졌고 둘의 동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와 가까웠던 메시 역시 은바페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엔 어려웠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간의 불화설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은 은바페의 남미 축구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은바페는 한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남미에서 축구는 유럽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을 보면 항상 유럽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다소 놀라운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후 아르헨티나에 브라질까지 더해 똑같은 이야기를 공식 인터뷰에서 재차 발언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팀 동료인데도 말이죠. 이런 발언들을 보면 분명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훈련에 집중하는 자신과 달리 파티를 즐기는 네이마르의 생활 태도 같은 사적인 측면, 그리고 은바페가 네이마르와 함께 뛰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과 같은 전술적 측면의 불만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메시는 결국 MLS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는 팀에 남고 이번에는 정말로 은바페가 레알로 떠날 것 같더니 현재 상황은 대반전이 연출되며 결국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고 은바페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바페가 네이마르의 방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네이마르가 알 힐랄로 가는 것이 발표된 날, 우연찮게도 행복한 모습의 은바페가 훈련장에 돌아왔다는 한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에 네이마르가 직접 좋아요를 누르며 이 모든 소문이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세 개나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뜨거워서 말라 죽을 기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지 않았던 스토리는 적어도 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은바페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명문 클럽을 파리와의 협상에서 이용하는 엄청난 정치력까지 보인다는 다소 좋지 않은 시선들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제 결국 이강인 선수와 좋은 관계를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복귀 전 풀타임을 뛰어준 네이마르는 종국에는 사우디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파트너로는 강력한 실권자 킬리안 은바페가 남게 되었네요. 두 선수 사이에 부디 좋은 케미가 작용해 이번 시즌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함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상의 내용에는 객관적 사실만이 아닌 당시 난무했던 여러 소문들과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관여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